자, 사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3학년 수학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상관관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이거는 상관관계, 산점도 이 부분은 계속 교육과정마다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다음 교육과정에서 과연 들어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수학이 과학이랑 연결된 건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떤 두 개의 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그런 산점도와 상관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즉 그래프를 읽을 수 있다, 어떤 점 그래프를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부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관관계는 교과서 220에서 22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상관관계를 배우기 전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이거죠. 산점도. 자, 산점도의 산자는 우리 전에 산포도 옛날에 배웠다. 그치? 산포도. 해산에 흩어져, 이 얘기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점이 흩어져 있다. 점이 ht어져 있는 그림도자예요. 그림.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흩어진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 흩어진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이다. 아니, 왜 굳이 흩어진 점들로 그림을 만들까? 이 얘기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항상 어떤 통계를 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어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 같은 걸 내거나 두 개의 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죠. 자, 근데 이런 자료들을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줄게요. 자, 내가 이제 이런 연구를 시작했어. 만약에 수학이랑 과학 둘 다 이과 과목인데 과연 얘네 둘이가 수학 잘하는 애가 과학을 잘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아이들 20명을 가지고 점수를 다 자료를 수집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이 각각의 점수를 일일이 다 따져봤을 때 얘가 관계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사실 너무 힘들겠죠. 이 많은 숫자들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하나의 점으로 바꿔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훨씬 더 관계를 알아보기 쉽겠다라는 것이 산점도입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생활 주변의 두 별량 사이에, 별량이라는 건 변하는 양, 그냥 자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우리 일상생활 중에 두 개의 자료가 있다. 걔네 두 개가 정말 관련이 있을까? 즉, 두 개의 자료 사이에 뭐를 알아보기 위해? 그렇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이 얘기예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산점도이다. 왜? 숫자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숫자만 보기엔 너무 복잡해. 그 숫자를 점으로 바꿔서 간단히 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두 개의 자료를 숫자 보기 힘드니까 수학에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점 x, y로 표시하죠. 뭐라고 할까? 그렇지.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순서쌍으로 표현한 것, 그것을 수학에서의 산점도라고 합니다. 이런 거 실제로 씁니까? 네, 씁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여름이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즉,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과연 관련이 있을까? 뉴스로 보도하기 전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점으로 찍어서 관련이 있으면 그것을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게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위도랑 평균 기온. 위도가 높을수록 평균 기온이 정말 낮을까? 북극이 위도가 높잖아. 위도가 낮다는 건 적도 부분, 덥잖아. 이런 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두 개의 양. 아니면 가격이 비싸면 진짜 판매가 많이 될까 적게 될까? 그렇지. 비싼 가격은 판매가 적게 되겠죠. 이런 관계들을 숫자로 보긴 힘드니까 점으로 찍는 게 산점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관계를 뭐라 하냐면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산점도를 찍어서요. 이 점들의 양상을 파악한다. 자, 양상을 파악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자, 지금 교과서에도 있는 건데 교과서를 옮겨놓은 겁니다. 자, 열심히 이제 내가 조사한 자료들을 X, Y 순서쌍으로 열심히 찍었는데 이게 왠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야.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이거 기울기가
양이라고 하죠. 기울기가 양수. 그래서 얘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네, 기온이 높아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치? 같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을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얘 보니까 점을 찍었는데 점이 대충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네.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즉 어떤 값이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은 많이 살까 적게 살까? 당연히 적게 사겠죠. 그렇죠? 적게 사겠죠? 그런 것들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점을 찍어봤는데 이거 뭐야? 원 모양? 아니면 점을 찍어봤는데 가로로 누워있네. 가로로 누워있다는 건 X축이 가로축이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하죠. 아니면 이렇게 줄이 일렬로 서 있어. 똑바로 서 있네. 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는 건 여기 Y축이랑 평행하죠. 이렇게 어떻게 어떤 추세가 없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다거나 X축이나 Y축의 평행한 모양으로 분포되는 경우에는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잠깐 볼게요. 자, 지금처럼 아까처럼 관계가 있는 경우, 증가할 때 증가하는 경우, 아니면 증가할 때 감소하는 경우, 이걸 비례 반비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얘가 증가할 때 그리고 감소할 때, 이렇게 감소할 때 증가할 때 두 개의 양상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뭔 말이냐면 지금 얘는 점들이 지금 이 직선에 굉장히 가까이 모여 있어. 자, 얘는 이렇게 오른쪽 위에 양상을 띠지만 조금 더 퍼져 있단 말이야. 자, 이럴 경우에는 어느 것이 더 상관관계가 더 강하다. 관계가 강하다, 약하다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관계가 강할까? 그렇죠. 이 왼쪽이 더 관계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기온이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이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면 직선에 점들이 다 모이겠죠. 더 모여있단 말이야. 관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될수록 그 상관관계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더 퍼져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도 마찬가지예요. 음의 상관관계도 이렇게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 직선에 모이면 모일수록 음의 상관관계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지금 어떤 수치적인 자료를 주고 이것을 산점도로 너희 표현할 수 있니? 라는 거 첫 번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수학과학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20명의 학생들한테 자료를 다 받았지? 이 눈으로 그냥 숫자를 보고서는 관계를 모르겠어. 그래서 점을 찍는 게 무슨 도라고 했지? 그렇지, 산점도. 그렇지? 흩어져 있는 점의 그림. 자, 산점도를 찍을 수 있냐? 그걸 찍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유추하는 방법.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제처럼 이미 찍혀져 있어요. 산점도를 보고. 사실 이 아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아래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산점도를 한번 찍어보도록 해봅시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수학은 X고요. 과학이 Y축이기 때문에 수학 X, 과학은 Y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X, Y라는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즉, 90,86이면 오른쪽으로 90, 그쵸? 그 다음에 위로 86만큼, 85 조금 넘게 찍어주시면 되고 64,65라면 그렇죠. 오른쪽으로 64, 그 다음 위로 65만큼 올라간다. 하나만 더 찍어볼까요? 94,89. 자, 그럼 오른쪽으로 94만큼 올라가고, 오른쪽 가고, 그 다음에 89만큼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80에서 90 좀 붙게,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20개를 조금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찍었네요. 산점도가 나왔네요. 당연히 어떤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점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점을 빼고 나머지는 대략 이쪽에 모여져 있네. 그치? 모여져 있는데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네. 기울기가 플러스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상관관계에 있다? 맞아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자,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학 점수가 결국은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그렇죠. 과학 점수도 높다. 즉 수학과 과학은 관련이 있구나. 수학과 과학은 같은 이과 계열이라서 그런지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험에서 어떤 점을 찍어라라는 문제는 내기가 쉽지가 않죠. 즉 점을 찍어 놓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지금 아래의 산점도는 피자 14종이에요. 피자네요. 배고프다. 그지? 피자에 150g당, 그러니까 피자 중에 일부 150g당 지방,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양을 조사한 것이다. 갑자기 걱정이 되죠. 당연히 피자에는 지방이 많겠고 콜레스테롤도 많을 텐데, 그지? 자, 그래서 포화지방을 X축, 콜레스테롤을 Y축으로 놔서 점을 땅땅땅땅 찍었단 얘기예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이거 무슨 상관관계일까? 물론 옆에 이타라는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들이 대략 그렇지 오른쪽 위에 양상을 띠고 있죠. 네, 지금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약하게 그릴게요. 지금 점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띠고 있단 말이야. 오른쪽 위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상관관계다? 그렇지, 오른쪽 위이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다. 양의 상관관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 포화지방의 양도 많아질수록 콜레스테롤의 양이 늘어난다. 두 개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2번, 3번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자, 지금 볼게요, 문제를. 포화지방의 양이 7g 미만인 피자의 비율을 구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전체 피자는 14종인데 14개의 전체 피자 중에서 포화지방의 양이 7g 미만. 자, 7g 미만이라는 건 7g은 포함하지 않고 그 아래를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자, 포화지방은 가로축, X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7g의 선을 긋죠? 7g의 미만이야.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점들, 여기에 만약 경계에 있다고 하면 이 경계에 있는 점들은 빼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민할까봐 아예 그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피자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겠지? 자, 비율이니까 뭐냐? 전체 피자 14개 중에 7g 미만인 피자가 몇 개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럼 점을 세워주면 되겠지? 물론 왼쪽에 있는 점을 세도 되고요. 많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오른쪽이 지금 4개밖에 없잖아. 그럼 4개를 빼면 되네? 전체 14개 피자 중에 4개를 뺐으니까 그렇지. 10개다 라는 거예요. 뭐 퍼센트로 나타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분수로, B니까요. 분수로 해도 됩니다. 자, 분수니까 약분되네요. 약분하니까 그렇죠. 7분의 5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7분의 5. 얘는 7, 아래가 7이기 때문에 무한이죠. 무한이기 때문에 그냥 분수로 나타내는 게 좋겠어요. 7분의 5가 된다. 자, 이제 3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세요. 포화지방의 양이 똑같은데 7g 이상이네. 이상이면 7g을 포함하고 위에야. 그지? 7g을 포함시키고 위다. 이상인 피자 중에서, 자, 얘들아. 자, 지금 아까는 7g 미만인 비율은 뭘까? 그러면은 전체 피자에서 7g 미만인 거를 구했단 말이야. 전체 피자에서 7g 미만인 거. 자,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있어. 지금 7g 이상인 피자 중에서 이거예요. 자, 그럼 전체가 아니고 뭐야? 그렇죠. 7g 이상인 피자가 기준이 되는 거야, 얘들아. 전체가 14가 아니고 이번엔 7g 이상인 피자 중에서, 그러니까 피자 7g 이상인 피자. 자, 한번 해볼게. 포화지방의 양이 7g 이상인 피자 중에서,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몇 개밖에 없어?
그렇지, 4개밖에 없어. 4개 중에서 이게 아까 4분의 1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양이 30 이상인 피자 비율을 구하세요. 전체가 이제 4개로 바뀐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30, 자, 여기 Y축을 볼게. 자, 30이고요. 이상인의 30을 포함하고 위야. 자, 그러니까 30에서 선을 그어줄게. 여기 경계에 있는 점은 없어. 자, 위에 있는 애들. 그럼 뭐야? 4명이네. 다 있잖아요. 자, 그럼 비율은 1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모 중에서라고 한다고 하면, 모 중에서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전체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피자의 비율을 구하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4, 약분해서 1이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 또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